위원들한테는 8분씩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8분이 아니고 5시간을 해도 6시간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약속하게 됐으니까 저거 하시고요. 뭐 너무 저기 뭐 정책적인 거니까 웃자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가 대학을 74학번인데 입학을 해가지고요. 아 뭐 대학 갔겠다는데 무슨 과에 갔나 그랬더니 응용미술과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들이 아 거기 전망이 되게 좋다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내가 전망 좋은 과를 잘 왔구나 그러고 대수도 뭐 19대니까 굉장히 심했어요. 그다음에 대학을 이제 다니는 중에도 뭐 얘기하면 아 뭐 그랬는데 이제 졸업하고 79년도쯤 이제 뭘 전공했습니까? 디자인 전공했다 그랬더니 아 그 전 전망이 좋은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뭐가 됐겠다 근데 다시 이제 교수가 되고 어디 가서 물으면은 이제 무슨 과 교수입니까? 디자인과 교수입니다. 그러면 아 거기 전망이 좋다며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30년쯤 전망만 좋은 거예요. 이게 30년부터 해서 전망이 좋다고 지금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산업 디자인은 전망만 좋습니다. 그 웃자고 얘기하면. 자 그러면 그래서 진짜 그 몇 년 안에 적어도 한 3, 4년 안에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발전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도태돼 버릴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산업 부분에 지금 전문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다 저기 문 닫고 뭐 떡볶이 가게라든지 다른 걸 해야 될 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좋은 질문이나 의견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건 우리 저기 그 강장진 브랜드 과장님이 사실 그 대한민국의 디자인 정책의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 지경부에서도 디자인과가 인기과가 아니라서요. 1년 반도 아니 길으면 1년 반입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해가지고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듣고 나면 정말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딴 과로 가세요. 그러면 세 분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게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지금 나온 계획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그 추진하실지 하고 뭐 서약서를 받으면 좋겠는데 한 5년은 여기 있겠다라는 서약 한번 해주시면 오늘 다 기립박수 칠 것 같은데. 자 말씀을 우선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는 아벤가입니다. 좀 좋지 않은 동안에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 브랜드 과장 강장진입니다. 오늘 오늘 저희 주식경제부에서 디자인 산업 융합 전략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5년간의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그 세부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좋으신 말씀들 많이 또 담아서 더 나은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디자인 브랜드과가 인기가 없어서 과장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과에서 또 중요한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리에 가서 디자인을 다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이제 이 디자인 전략을 실제로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론칭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으신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5년 한다고 안 하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선 그 디자인 지금 이제 그 디자인 단체 디자인 총연이 그러니까
그 디자인 전부에 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체마다 총련이 있습니다. 총련에 그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에 대한 그 소감 또는 아니면 방향 수정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인사만 할까요? 저도. 아니 본격적으로. 예. 그렇죠. 네. 저 임창영 우리 특별보좌관님께서 그동안 디자인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러셨는데 저는 완전히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털모자로 겨울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78년도에 충무로에 창업을 시작해서 올해로 한 34년 정도 디자인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작할 무렵에 충무로에 같이 있던, 요즘은 이제 뭐 강남이다, 합정동이다 이렇게 서울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충무로에 꽤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의 지금 생존해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를 몇 번 바꾸면서 오늘의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일단 얘기하기 전에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정책 방향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부터 융합 산업 쪽으로 초점을 옮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이 실효성 있게 이번 그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디자인 산업 융합 전략인데 이게 결국 5차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동안 제가 그 산업계에서 디자인을 일하는 동안에도 정부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4차에 걸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한 20여 년간 정부 정책이 그동안 굉장히 우리 업계를 위해서 정책이 세워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자료를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2011년도에 84만여 명의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현황이 있는데 전체 52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16% 정도가 올해 폐업 신고를 했고 이것은 2009년도 이후에 계속 가속화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자로 발표한 기업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 이것도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최근 3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굉장히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 심리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결국 뭐 대기업은 뭐 대기업대로 그 자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때 심각한 거는 중소기업이 아주 심각하죠. 오늘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뉴욕타임스가 2009년도 1월에 디자인은 불황에 더 발전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낸 적이 있고요.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 보고를 보더라도 불황 극복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뭔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과연 디자인이 그런 여러 가지 그 효능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도 늘 고민인데요.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디자인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서두를 꺼내는 얘기가 되게 이렇습니다.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21세기에 디자인을 모르는 지도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영국을 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영국의 경제를 부흥기로 바꾼 대처 수상이 취임할 때 디자인 오어 리자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모르는 강요들은 다 사퇴해라. 이게 우리에게도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도 아까 그 정책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그 교육 기회를 통해서 뭐 공무원 연수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민간 차원에서 해봅니다. 어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와 그동안 디자인진흥원이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국가 디자인 정책 세미나를 어제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요즘 그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 한 320명 정도 우리 강당이 꽉 찼어요. 그리고 어제 일부에서 우리가 그 디자인을 5개 큰 분야로 나누어서 디자인 인프라, 그 다음에 디자인 산업, 디자인 교육, 또 디자인 R&D, 뭐 이렇게 그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2-3달 정도, 뭐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만은 2-3달 정도 우리가 새벽에 모이고 뭐 그 중에는 이제 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수업을 희생해 가면서 또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도출한 정책 과제들을 어저께 5개 분야에 각각 3개 아젠다, 3개 실행 과제 그러니까 45개 그 네? 원장 대행하고 네. 네, 무슨 치우는 거죠. 네. 뭐 계속해도 됩니까? 네. 45개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물론 잠시 후 5시부터 제4기 차세대 에너지 리더 과정 수료식이 시작될 아마 예정입니다. 옆방하고 행사장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장내로 입장하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생태계를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신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홍 장관님과 우리 이태영 진흥원장님 그 취임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대가 가이드라인과 표준 계약서 문제, 공정 거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디자인 거버넌스 문제는 지금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그런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국가디자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개 그 자문기구 형태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효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도 디자인 인프라 쪽에서 차라리 어떤 그 우리 디자인과가 좀 어떤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격상이 되든지 아니면 별개의 지적 재산부를 저희가 그냥 대안으로서 뭐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만 신설하는 문제를 저희 포럼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디자인 홍보 확산을 위해서 K 디자인 브랜드를 국내외에 넓혀가는 문제는 어떤 그 우리 디총 민간과 함께해서 뭐 페스티벌을 잘 준비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우리 그 디자인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양산에 디자인 연구소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 디자인 연구소라고 아마 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어서 디자인 발전에 노력을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모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그 양산에 그 사람의 어떤 정치 공약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그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 사업비가 지금 270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연구원들을, 그래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특채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특채하겠다. 양산의 그 자연녹지지구 양산에 얼마나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거기에 가겠다고 나설지 제가 의문이 좀 들고요. 양산에 양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양산대학교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산대학교에 산업디자인과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양산대학교에 대해서 거의 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양산대학교에 제가 그 커리큘럼이나 교수 구성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아시아 디자인 연구소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그 한국 디자인 산업의 허브로 글로벌 진출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그 내용이 무모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직영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흥원도 아무래도 정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디자인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이렇게 270억 원씩이나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일을 그냥 우리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에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없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4차에 걸쳐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제안이 됐어요. 그러나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정책을 해나가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 효과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그 디자인을 직접 이끌고 계시고 그동안 관련 가지고는 김영훈 삼성전자 전문가께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특히나 좀 대기업의 관점에서 그 디자인이 그 지원되거나 발전돼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죠. 요거 핸드 마이크.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앉아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오늘 그 8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재 실무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실감나는 이야기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에 후쿠다 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핵심 내용 이겁니다. 삼성 경영진과 직원들이 필요한 변화를 함께 실천했고, 실천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전자업계는 실천하지 못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삼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경영 자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자인을 경영의 자원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삼성은 또 실천했고
일본은 말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상당히 크게 났는데 저희들은 후쿠다라는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일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것을 보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홍 사무관님께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산업융합 자료 중에 제가 정말로 너무나 감동 깊었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갖고 계시는 분 보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직영부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지원했던 금액이 연간 제가 알기로 200억 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또는 디자인 산업을 위해서. 근데 직영부에서 R&D 자금을 537억 끌어왔습니다. 저는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 여기 보면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산업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산업운전기술. 저는 기업에 제가 1984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응용미술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기술 내용을 보시면 과연 우리 여기 디자이너들이 이 기술을 보고 과연 디자인을 잘 풀 수 있을까? 여기 많은 패널 분들이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이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듭니다. 530억 주셨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이 과연 이것을 잘 만들어서 국가가 생각하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가졌을 거예요. 저도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 보시면 이 내용이 가장 여기 핵심입니다. 다른 건 뭐 브랜드를 높이고 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 출신이 아니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가 감기 걸려갖고 목이 좀 10% 안 되십니다. 현재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저도 디자인 출신이지만 디자인의 본질이 과연 뭐냐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디자인의 본질은 역시 바뀌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당연히 조형만 잘 다루는 사람. 근데 지금 여기도 언급이 되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있죠. 공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그것을 정말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시절이 2000년대 막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엔지니어링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저것들은 기술도 좀 모르는 거 디자인한다고.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 많이 싸웠습니다. 니는 그럼 디자인 아니? 뭐 이런 식의. 그러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요즘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그 서비스 디자인이 뭐냐? 디자이너가 서비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거 하려면 단순히 디자인만 전공하신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있을 때 삼성전자 지금 1200명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30%가 현재 제가 말씀드린 30%가 디자인에서 근무하는 디자인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30%가 비디자인 전공자입니다. 근데 제가 입사할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역할이 바뀔수록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5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이너 분들이 모여서 또는 기업에 계시는 분, 학교에 계시는 분,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모여서 오늘 여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디자인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의 혁신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인데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우수한 디자이너를 포진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 잘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문화 수준보다 더 올라가야만 이게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이사로 계시는 그 안양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이사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됐지만 저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지금 관점을 좀 달리해서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벌써 아까 모두에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첨가를 하겠고요. 그 통합 그 사이트가 어떤 뭐 온오프 라인으로 통합 사이트가 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 정치적인 것, 전략적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거기에는 그 우리 디자인 분야가 아까 오늘 여기에서 융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우리 디자인 분야 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디자인 분야가 지금 새롭게 또 그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디자이너인 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가시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융복합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타 산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가 아주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정보들 우리가 여러 곳을 거치지 않고도 디자인에 관계된 것은 무조건 그쪽만 들어가면은 어떤 그 전략이든 정책이든 그리고 정보 그리고 또 그 해외에 필요로 하는 그런 뭐 거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통합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제가 그 중소기업 이 기술혁신협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굉장히 좋은 그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제품 디자인이 모든 그 디자인을 대변하듯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손안에 들고 있는 어떤 뭐 그러한 제품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디자인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제가 그 기업 입장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 업무의 그 환경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또 선진국과 우리 기업 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중소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제품만 만들어내는 것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력도 만들어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기반 산업들을 그 만들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 자체는 우리의 삶의 질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져서 정말 선진 뭐 그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관심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던 그런 기업 환경에 조금 더 이 디자인 정책이 폭넓고 그리고 어떤 균형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뭐 공간 환경 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아까 서비스 디자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업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레터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도 사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 또 디자인 산업은 굉장히 저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 디자이너들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산업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업들이 발전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계 진짜 어렵죠, 그죠? 그 어렵고 근데 그 제가 보니까 그 지갑 가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디자인 관련 이루어지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년에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괜찮은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다 그리고 그거를 저기 연말연시에 또는 내년에 저 정부 바뀌고 이렇게 어수선할 적에 그 정책을 좀 위반해서 디자인도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문화관광부에서요 영상물 디자인을 분리 발주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그 영상물 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별도로 분리 발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땠느냐면 영상관 짓는다 그러고요 건축에다 20억 주면서 20억 주고 거기에 묻어가지고 뭐 5억 3억 해가지고 영상물을 걔네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은 영상물 만들겠습니까? 그중 싸게 하는 사람 손들어서 주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다 요즘 뭐 그 고향의 강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4대강 그 하천 수리하는데 거기에 다 테마를 넣어서 테마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냥 주니까 옛날에 저기 하천 복개하고 뭐 파는 회사가 받아서 야 이거 뭐 컨텐츠가 있는 거 하려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그 액수 중에 얼마를 디자인비를 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동네 간판집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 얘기가 안 되는 걸로 들어와서 하겠다고 우기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일정 액수 이상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부에 보면 그 단일 영상물로서 5천만 원 이상은 사업에서 분리발주 그 다음에 건물이나 기타 포함했을 적에 5억 이상의 공사에서 뭐 분리발주 그 다음에 20억 이상의 공사 분리발주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게 조례로 간단하게 통과돼서 아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영상물을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는 그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데가 문제가 많아져. 디자인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디자인 그 자체를 큰 공사의 덤이 아니고 이제 분리발주해 주는 방법이 그 지금 현재 중소기업 또 우리 디자인 전문 회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좋은 얘기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론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우리 저기 지금 그 우선 김성천 교수님 조금 춤 좀 돌리시고요. 이제 수업하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아마 부산 디자인 부산에 이제 전국에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부산, 광주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세 개의 그 이제 디자인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조금 빨리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아마 부산 디자인 센터도 이제 연도로는 이제 좀 돼가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님이 바뀌거나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이 해서 아마 어려우신데 하여간 그 상당히 잘 운영해 가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보신 또 지역 디자인 센터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아마 뭐 지역의 그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나 막 이래가지고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내용이 융합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공공 분야에서 새로운 이렇게 일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지방의 애환을 담아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권 디자인 거점이 기존에 이제 3개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하고 광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청, 강원이 추가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제 지방에 그런 걸 세우는 이유는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에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이제 궁극적으로 올리자라는 그게 큰 목적이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기본적인 여건을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십사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이 없으실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센터가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하고 좀 일을 원활하게 좀 해서 또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런 데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하고 일을 하기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뒷받침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지역에 있는 센터 역할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 디자인 진흥이라고 하는 어떤 예산상의 어떤 새로운 개정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그거는 지방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특화된 사업에 좀 더 이렇게 지금도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지역의 디자인 인식 확산이나 어떤 경쟁력 향상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서울을 오고 싶어 합니다. 여기 좀 지방에서 혹시나 올라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울서 시작해서 서울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고 능력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려가기 전까지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라 가서 보면 이렇게 능력은 차이가 없는데 그냥 막연히 어쨌든 지방에 있으면 뭔가 불리하고 모르고 멀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굿디자인전이라든지 디자인 코리아라든지 이런 어떤 큼지막한 행사를 가능하다면 지방을 순회해가면서 하는 것도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지방에 있어도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구나. 그런 게 좀 많아진다고 본다면 그런 걸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보면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처음 가는데 부산의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부산 디자인센터 한 일이 뭐냐, 대체 보니까 중소기업 한 몇백 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디자인진흥원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기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 디자인이라는 것만 이제 내세우다 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 정도로만 치부해버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되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립하거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디자이너는 그냥 내비둬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대충 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김재용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디자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좋은 거를 갖다 준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하고 발굴해서 그런 정책들 실제로 시행을 해야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융합형 그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저는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가 사실 이게 바뀌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저는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쪽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그거가 나름대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이 새로운 사업인을 발굴하는 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입장에 말고라도 그냥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디자인이라는 게 그 정의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의하기가 뭐 예를 들면 뭐 패션을 디자인에 넣느냐 마느냐, 뭐 건축을 디자인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 좀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그것을 저는 이제 자격증으로 풀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제품 디자인 기사, 기술사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융합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거를 제품이다, 뭐 시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그냥 디자인 기술사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정 필요하다고 하면 괄호 열고 제품 괄호 열고 시각 붙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좀 더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먼저 좀 선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그 제품 디자인 기술사가 사실상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 기술사를 기업에서는 또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약간 어중간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 짜만 빼고 뭐 환경이나 뭐 시각이나 이런 멀티미디어나 이런 다양한 신규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게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먼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면은 좀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협회도 좀 그런 쪽으로 모아지고 그 디자인 기업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으면 거긴 디자인 기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게 물론 이게 1, 2년 쌓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약간 오바돼도. 예. 그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 김영준 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디자인 쪽으로 R&D가 이제 53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걱정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임창용 특보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서도 과장님한테 5년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일반 그 공무원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을 받으면 디자인 브랜드 과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수산정책과로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이너가 간 거나 전 마찬가지로 봐요. 수산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디자인에서 공부를 몇 달 하시고 상당히 힘듭니다. 일하시기가.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왜 자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느냐, 쟤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걸 문제 삼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조건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줘야 됩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그분들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모셔다가 우리랑 한패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이너들이. 누가 과장님으로 오는지 가는지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는 정부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왜 관심을 가져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서울시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느낀 게 서울시가 어느 정치하신 분이 이제 큰맘 먹고 디자인 센터를 5천억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짓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쓰라고 딴 사람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 쓰라고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짓는 게 나랑 뭔가 상관이 있는데, 아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센터를 왜 그 후질구리한 동대문에 짓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행정하는 분들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사업 제안도 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자리도 만들어서 디자인 센터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거 자꾸 아이디어를 주고 그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자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디자인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R&D 비용이 530억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관심 받고 멀어져 가고 그거를 디자이너 아닌 분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에 서가지고 불만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성찬 교수님 이제 몸이 풀리셨으면 지금 그 디자인 기업 쪽에서 본 지금 디자인의 발전 방향 또는 앞으로의 지금 문제점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수는 겸임이고요. 사실은 그 디자인에서 지금 방금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까지 쭉 정책 관련돼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사실 이게 그 몇천년 계획에서 일환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은 지금 뭐 융복합 교육,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방법의 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물론 만들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대학에서 배출이 수많은 인력들이 돼서 그게 분명히 사회에 퍼져야 되고 산업에 퍼져야 되는데 방식적으로 지금 산업 자체에서 수용 속도가 좀 느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의 어떤 수요를 갖다 촉진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돼야지 사실은 융복합 교육을 학생이 배웠다 해서 나오는 순간에 새로운 걸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정책 방향을 보면 학교는 학교대로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 평가가 되다 보니까 뭐 1인 창조 기업을 갖다 양산하는 문제도 생기고 결국에 이것이 산업 교육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어떤 형태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텀은 산업 쪽에 뭔가 더 많은 기회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더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지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고학력의 어떤 문제들만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에 대한 수요를 갖다 증가시키거나 자꾸 기회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산업의 어떤 지원, 뭐 역할들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산업 쪽에서 얘기하던 거는 디자인이 산업의 도구화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의 디자인 산업으로서 좀 더 순기능과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발표 내용을 그전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봤던 부분에서 그냥 그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지역 관련돼서는 뭐 여기 홍군서 원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 그때 저희가 지역 갔을 때 가장 얘기 듣던 부분은 산업에서는 지역 관련돼서 너무 다양한 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테크노파크 뭐 어디 지역 그 지식센터 뭐 아니면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 운영 관리가 되지 않는다.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분산이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역 기반형 중심을 구축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 자격 제도는 사실 그전에까지 쭉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증할 것이냐, 디자이너 인증할 것이냐, 기업 인증할 것이냐, 뭐 프로그램 인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 지금은 활용 기업 쪽에 프로그램 인증 쪽에 지금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늘 지금까지 보면은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면은 자격 관련돼서 대가 관련돼서 연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자료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제도로 탑재화되지 않는다는 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들은 수많게 반복이 됐는데 왜 제도나 정책으로서 탑재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격증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포럼상에서는 결국에 뒤에 보면은 전문회사 인증 관련된 문제, 뭐 이 관리랑 연관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디자이너 인증 같은 경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근데 디자이너 인증은 지금 기존의 산업인력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던 실무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나 정량화를 시켜서 다시 만들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관리 부분들, 전문회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활용기업에 대한 경영인증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정비만 잘하면 사실 자격제도 관련된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대가랑 가이드는 그전부터 저희 업계에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만 보더라도 이 정책적인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그리고 또 진흥원에서 굉장히 마음을 먹으시고 표준계약서를 지금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공정위에서도 이미 하도급 관련돼 가지고 표준계약서, 디자인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얼만큼 강제력이 있고 얼만큼 사회 산업에서 파급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대가기준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투자 확대 조조기업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세 이제 넘어가서 50 중반 되면 퇴물, 죄송합니다. 예. 퇴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노후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수많은 지금 졸업생들이 나왔고 수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55세 이후 10세의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디자이너들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많이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대기업은 알아서 잘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신규 디자이너, 뭐 신입 디자이너와 경력이 많은 어떤 디자이너를 연결해서 뭔가 그 같이 페어로 해가지고 뭔가 그 중소기업들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공단 쪽과 연결돼서 뭐 해갈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디자인 혁신 사업이라든가 인류화 상품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물론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두고 성과도 해왔습니다만은 점점 이게 갈수록 10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으면 별로 좋은 평가가 점점 되고 있지 않고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의를 해보면 동반 성장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디자인 산업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비정규직처럼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끝난다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지속화시킬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로얄티 베이스든 아니면 매출 베이스든 그게 연계약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진흥원에서 뭐 그런 시도를 통해서 제조업 중심보다는 유통업 중심의 어떤 사업을 이번에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업이냐 제조업이냐가 중요한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개념에서의 그 기업과 디자인 회사가 같이 매칭이 돼서 갈 수 있는 동반 성장 사업을 좀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짧게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문 회사인데 이거는 무조건 정비가 필요하시고요. 지금 신진우수 선도는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스튜디오형을 운영할 수 있고 어려도 스튜디오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종류로 스튜디오형 기업이냐 그 기업형 기업이냐를 갖다 분류를 하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다시 연구가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문회사 제도 자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서 폐업된 데,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다른데 이런 데들을 갖다 관리를 하고 분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도 좀 있는데 좀 짧게 해주세요. 좋은 말씀 많이. 우선 이제 토의 및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할 게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요. 여기 이제 90%가 디자이너 분들이 계신데 디자이너들 사실 제가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도 디자이너인데 왜냐하면 저는 디자인 쭉 해오면서 디자인 영역을 확대시켜 줘야 좋은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나머지가 안 돼서 되게 영역의 확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품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사실은 컨텐츠 디자인이라는 부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에 미래의 수많은 디자인 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조금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디자이너 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에 가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운신의 폭이 워낙 좁아요. 왜냐하면 다 거기에도 직영부가 있고 뭐 행자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기획실에 있는 디자인 총괄 추진단 너네는 그것만 해라지 우리 직영부에서 하고 있는 진짜 디자인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직영부하고 관련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정도로 이게 행정의 폐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디자인 마인드를 바꾸는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냐? 국민학생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협회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경기도에서 전국 대학의 30개, 그다음에 경기도 내의 도서관 30군데에서 창의 디자인 대학이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6회 토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나 6회 와서 18시간 수업을 하면 이제 이수증을 줍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가시고 토요일 날 사실 좀 미안하긴 하죠. 그래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프로노보로 재능 기부로 거기에서 와서 핸드폰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연 인원으로 보면은 교수 360명, 그다음에 교수 360명이 동원돼서 하는 거 360명이 쉽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디자인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가 이제 이거를 할 적에 교과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150명 교수의 교육 기부하겠다라는 것 가지고 있다. 이거 하자. 근데 실제로 여기도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카이드 디지털 디자인 협회를 통해 가지고 메일을 그렇게 보내는데 실제로 디자인 교수들이 이렇게 보내준 게요. 한 30-40장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질문하실 분 시간을 좀 많이 주시겠어요? 그래서, 관리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런 사회적인 참여 또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일을 좀 해야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대사회적인 것에 인색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음에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된 융합에 관한 부분이 핫 이슈고요. 그다음에 또 융합을 통해서 집행될 예산이나 나머지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쓰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오늘 참석하셔서 긴 시간 저거 하고 계신 분들의 저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됐습니다. 예, 질문을 하실 적에 소속하고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얘기하는 분의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을 길지 않게 해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디자인협동조합의 전무이사입니다. 이민형입니다. 오늘 우리 지경부의 발표라든가 앞에 토론하신 여러분들 정말 깊이 있고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기서 제언 또 제 소견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창영 우리 사회자님께서 분리발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리발주 전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돼야만 분리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에 냈는데 현재 지경부에서 확실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경부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우리 임창영 보좌관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우리 이 통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전문 디자인업이라든가 또 나오는데 통계 가장 문제가 되는 디자인업에 저는 디자인 전공을 아닙니다만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환경 디자인이 건축 분야에 들어있습니다. 732가 디자인 전문 기업인데 거기는 인테리어, 포장, 시각, 제품만 들어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건축 분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가 이 732에 가져다 놓은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야 통계가 환경 디자인 통계가 디자인에 잡히는데 그 디자인은 지금 건축도 안 잡히고 우리 디자인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거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디자인진흥법에 보면 거기에는 또 환경 디자인 들어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도 있고 멀티도 있고 또 인테리어에는 어디로 가는지 빠졌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 디자인이 이 산업분리에 나와 있는 디자인 그 분류화 우리 법에서 일치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좀 따라야 합니다.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어 정의를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도 없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디자인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납득할 만하게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좋겠다는 하나 덧붙여 짧게 우리 우리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에 보면 디자이너가 3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 1인 창조 기업이 정부가 엄청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1인이 있더라도 그 밑에 뭐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다른 여러 가지 연구원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3인의 기준을 좀 1인으로 낮추는 것도 한번 우리 정부나 디자인진흥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짧게 말씀으로 이상 제 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아마 답변을 할 부분이 어떻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1인? 어떤 포인트를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이제 1인 창조 기업을 회사로 기업으로 다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1인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체들 전부 다 회사를 보니까 우리 디자인 전문회사의 기준도 1인으로 디자이너 3명 있어야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좀 많아요. 있더라도 디자인 전문회사로서의 기준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있어요. 아니 저 토론자로 앉았는데 저 토론을 안 시켜주셔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이제 저희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에서 디자인 분야의 정책, 전략 이런 걸 이제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 좀 듣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앉아서 하는 토론에는 익숙지 않고 이게 머리에 헤드셋 하나 끼워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이제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이 정부 측 입장에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신분상의 한계도 있고요. 근데 이 토론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번 그 발전 전략의 핵심은 아까 우리 김영준 전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디자인 R&D 부문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 접점에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한 53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포함해서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뭐 전문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생태계, 자정적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고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디자인이 발전하고 위상이 강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토론자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아까 저 디자인을 모르면 리자이너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저는 저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한 1년 해보니까 디자인 좀 알겠던데요. 그래서 이런 안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뭐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겠어요. 뭐 대안 제시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디자인이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죠.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담았고요. 그동안에 디자인계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투자의 대상, 타겟 아니면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분화된 그 무엇은 내보이지 않고 디자인이 중요하다고만 주장을 하죠. 우리 저 김영주 전무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 17개 저 페이퍼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까 하신 말씀이 딱 그겁니다. 17개 R&D 사업에 530여 원 규모의 디자인 참여 의무화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섬유, 지식 서비스, 바이오, 수송 시스템, 산업소재, 지능형 자동차, 모바일 융합 시스템 반도체 등 17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디자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요구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써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융합산업의 디자인이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디자이너 분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분야를 뭐 세분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뭐 디자인 전문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했던 1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디자인 R&D 투자가 있었는데요. 정부 투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 산업 디자인 기술 개발, 그러니까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개 분야로 나누고 서비스 디자인 1개 분야에서 총 4개 분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 디자인 기술 개발 3개 분야는 뭐 휴먼 라이프, 유니버설, 그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이런 분야에 좀 특화돼서 지금까지 디자인 R&D 투자해 보면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겠으나 하여튼 휴대폰은 애플에서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우리는 케이스 디자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왜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먼저 디자인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이 뭐 조나단 아이브 대단하다고 산업 디자인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품이고 디자인이었던 거죠. 저희가 작품이라고 지금까지는 인식을 했던 것들이 빠르속히 이제 산업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빨리 말씀을 또 드리면 그래서 하여튼 조나단 아이브를 우리 저 김영준 전무님이 아마 이기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디자인계가 좀 R&D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하고 디자인 R&D라는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력 양성 관련해서 매년 2만 명 이상 디자인 전공자 졸업하고 있습니다. 2만 2천 명. 뭐 실업자들 실업 일자리 문제가 되죠. 모든 디자인 졸업자들이 디자인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 대학이 디자인 관련 학과가 전국에 1,500개 그리고 2, 3년제 573개에서 전국에 1,099개 대학이 디자인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체능 계열에 되어 있는 그 대학이 1,037개. 나머지는 이제 비예체능 계열 5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0개 넘는 대학이 다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지식경제부에서는 뭐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 소득 증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로서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업, 제품, 융합산업에서 공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융합 디자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한 건 많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디자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할 기회를 안 들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하고 나머지를 하시면 이제 오늘 잘 끝날 것 같아서 저거 했더니 죄송합니다. 우선 또 질의 응답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고스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석준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은 한 10년 정도 진행했고요. 올해에 저희가 매출의 30%가 이제 해외 사업에서 매출 올렸고 50%가 로열티 수익에서 매출 올리고 국내에서 매출 한 20% 정도의 수익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해외 매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부분은 저번에도 이제 중국 출장 가서 했던 일인데 덴마크나 프랑스 회사들이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한 건당 7천만 원, 7,000불에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 스타일링 위주의 디자인은 아니라 어떤 지식형, 복합, 융합형의 디자인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안해서 저희가 10만 불의 계약을 끌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은 어떤 실적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산업 융합 전략 발표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5배, 500억인가요? 네, 500억을 받았다는 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그걸 이제 받아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참여해서 어떻게 일을 배워나가고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주 사업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원 사업을 저희가 10년 동안 해보면서 딱 3번 당첨돼 봤습니다. 그래도 뭐 경기도 한 번, KIDP 한 번 이랬는데 늘 때마다 답 떨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제일 궁금한 건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내가 이 지역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패널분들의 얘기만 하시고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정부 지원 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는 입장에서는 몇 개 선도 기업들이 이런 걸 잘 해 나갑니다. 또 꼭 지원 사업 되는 거 보면 꼭 되는 기업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결국 부의 계정이 아닌가. 잘 나가는 회사만 계속 잘 나가고 저희처럼 뭐 잡초점 타는 회사들은 잘 못 나가고 뭐 이런 식의 뭐 교육적인 그렇다고 저희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교수님한테 다시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좀 공개를 해서 공개 가능한까지 공개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구나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략에서 좀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한 거에 뭐 답을 할 부분이 있나요? 이제 보면 그래. 예, 그거는 사업 공고 잘 보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지식경제부 디자인 브랜드 거를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고요. 아까 저 당첨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그거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인 게 그 인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디 넣어가지고 되는 기업만 되고 안 되는 기업은 안 되고. 근데 저희가 뭐 디자인진흥원 원장님이 계속 끝까지 앉아 계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외부 평가위원들 거쳐가지고 이제 모든 지식경제부, 정 부처의 R&D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제기할 때 사전에 좀 많이 좀 수요 제기도 해주시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될 만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지금 17개 항목을 보면 정말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이게 37억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장님께서 내가 이 과제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503억 중에 한 250억 남을 줘야 됩니다. 자기만 가지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 회사가 연간 뭐 한 2천억 정도 쓰고 있지만 바깥에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약 1,000억 정도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디자인 분야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신산업 기술 개발하면 신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산업에 대해서 도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외국도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협력해서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래서 기획서를 올리시면 제가 볼 때 당연히 당첨됩니다. 저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연히 당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때 지경부에서 이거 17개는요 국가 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동력으로 국가가 잘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지금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술에 돈을 계속 부어넣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 과장님께서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이게 하면 기술이 이런 게 사람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눈으로 시각화를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이디어에서 그럼 시각화를 누가 제일 잘하냐?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시각화 시키는 거. 그러나 시각화 시키기 전에 이 기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를 공부하려면 내가 해가 되는 게 잘하는 사람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전문하신 분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잘 커뮤니티를 하는 걸 디자인에 여기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정부와 혼연일치가 돼서 해도 앞으로 이게 500이 아니라 1000으로 가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들이밀어가지고 신뢰성을 쌓아야 역시 디자이너들이 좀 진짜 나름대로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실력이 또 인정 안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우리 삼성전자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 들이밀은 게 1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디자인에게 아까 서비스 산업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200억을 주면요. 100억은 다른 사람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 해야 되죠. 패션 디자이너 와야 옷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간호원들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지금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디자이너가 같이 감지하시고 내가 정말 잘하는 그림을 잘 그리면 다른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컨택스를 할 것인가. 예,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합니다. 우리 디자이너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그 인문학 잘하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그림 못 그립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쉽고 이게 정말 이러면 돈이 되구나. 우리나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출해서 돈 못 벌면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께 돈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부디 여기 계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그 부분을 버리고 나를 버리십시오. 그럼 됩니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 503억을 다 쓰셔가지고 여기에 국가의 지정부께서 다음 내년에는 1000억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전 솔직히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어이구, 두 분이나. 두 분으로 저 질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운영하고 있는 박철웅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R&D 융합, 디자인 R&D 융합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 융합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측면에서는 대가라든지 대가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표준이 잡혀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아까 레포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디자인 R&D에 투자하는 규정 비용들이 어느 지역은 1000만 원, 어느 지역은 1200만 원, 어느 지역은 1500만 원, 어떤 기간은 3000만 원, 어떤 기간은 4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관의 차이가 있고 사항들이 이제 다른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국 그런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디자인의 대가를 사실 그런 정도로밖에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R&D 사업이 많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디자인의 대가를 인정하고 움직이려면 어떤 대가 기준 자체가 좀 표준화되거나 아니면 방향 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분야 기관 말고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디자인 그 표준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 대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전략 세부 내용에도 있지만은 그런 대가 기준을 마련해서 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그 제가 또 토론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디자인에 대한 대가가 전국적으로 왜 같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디자인도 있을 거고 나쁜 디자인도 있을 거고 한데 뭐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이 디자인은 무조건 뭐 1,000만 원짜리다. 이 디자인은 전부 다 2,000만 원짜리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아마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아마 대가 기준을 산정을 했나 그럴 겁니다. 그 저 프로그램 할 때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인 개수 늘린단 말이죠. 그런 거 하거나 뭐 그랬던 사례도 있고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서 시장에서 훌륭한 제품으로 거듭났을 때, 뭐 훌륭한 서비스로 거듭났을 때 거기서 디자이너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튼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 내용에 좀 담겨 있고요. 저희가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정부에서는요 디자인 대가 기준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디자이너들이 돈을 받아야 될 걸 다 깎아가지고 다 영세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어떻게 했냐면 지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야지 정부에서 이걸 만들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대가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뭐 두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런데 대가 기준의 1차적인 접근은 산출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디자인에 필요한 항목들이 제대로 가불간에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이 시각 쪽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이 옛날에 있었죠. 조달청 기준에 디자인 항목 없습니다. 그런데 총액, 용역 총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기여비율을 적용하면서 그 안에 디자인을 포함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들, 뭐 아트 디렉션, 뭐 페이스톱,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료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의 산출 기준을 가지면 그 기준을 디자이너의 자기의 경험과 그 급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계상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예, 저한테요? 예, 오늘 그 디자인 산업 융합 그 전략 발표 관련 지금 토론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디토 브랜드의 김득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패널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전략과 전술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전략 발표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지금 디자이너가 디자인 공부를 한 사람만이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바뀝니다. 비디자인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이너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가난한 기업인이고 정말로 벌어먹기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디자인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에서 동대문에 그 디자인 센터 만든 거 전 너무나 찬성해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디자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101억 하던 거를 이번에 537억으로 13년 내년도에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참여는 어떻게 할 거냐?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죠. 삼성이 세계 그 디자인 기업으로 1위를 하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삼성에서 한 거죠. 그거는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되게 어렵긴 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쪽에서 찾을 기회를 찾다 보면은 이 지금 17개의 꼭지에서 지금 내가 플래닝이 필요하다, 인문학이 필요하다, 사람을 들여야죠. 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년도 537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준 직영부 담당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저하는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그 디자인학부의 조남주 교수입니다. 오늘 오신 분이 대부분 그 산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그 디자인계의 그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시키고 나면 취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전공 관련해서 취업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지금 직영부에서 마련해 주신 융합 부분에 대한 사업들, R&D 사업들이 실제 그 디자인계와 같이 이제 융합을 통해서 실제 디자인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또 홍보하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을 이런 이제 정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이러한 토론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들 지금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기업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디자인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그 디자인을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들이나 어떤 그 기업의 그 총수들이 가장 필요로 해야만 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인해서 그 부분들 융합을 해서 실제 그 디자인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반 질문을 해주세요. 예,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또는 중견기업에서 이러한 R&D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약에 이제 그 기술을 마련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중소기업과 같이 공유하는 그 동반 성장 기술 공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대기업에서 또는 삼성과 같은 이러한 이 디자인에 관련한 성공 사례들을 중견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이러한 그 기업의 헤드 어떤 기업의 그 CEO들이 받아들여서 디자인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 사업 일부의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만 디자인의 어떤 그 지속적인 필요성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하고 조금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 그러니까 우리 정책 누가 답변? 제가 답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CEO에 대한 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성공 사례라든지 디자인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겠습니까?
예, 저는 질문이 아니라 여지까지 토론되거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뭐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진흥원의 정책본부장입니다. 일단 뭐 디총의 부회장님께서 연구소가 뭐 지방에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디자인계에서는 연구소가 필요로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에 뭐 창원 같은 데도 정규 연구소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중소기업 협회에서 이제 통합 사이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디자인진흥원이 1년에 한 10억 이상, 한 21억을 들여서 그 디자인 db.com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문섭 원장님이 이제 지역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 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예산을 저희가 야심차게 한 100억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부에 관한 답변을. 그래요. 이게 토의.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자인협동조합 전무이사님께서 이제 중소기업계 경제제품 직영부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는 직영부 검토를 받았는데 중기총 소관으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산업분리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의견의 일치를 했고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바로 잡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문제가 된 거 뭐 총체적으로 다 디자인진흥원에서 다 해서 다 답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제기됐던 것들은 사실 제가 해결안으로 이렇게 답변을 정말 그걸 해결안으로 됐지가 아니고 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디자인 지원액이 최고로 많은 나라인 줄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제적인 돈이 여기지만 중기청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의 디자인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그 구슬을 꿰느냐가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마냥 국가가 이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잘 돼가면 될 거고, 오늘 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예산, 그러니까 디자인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그 R&D와 관계된 예산들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들이 아마 쭉 여러 군데에서 나올 텐데요. 그거를 잘 공고가 되면 습득을 하셔서 그다음에 좋은 제안서를 내 가지고 내년에 좋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요 관계는 좀 공고서가 뭐 내구 2주 정도 이렇게 되지 않고 조금 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미리 좀 돼가지고 공지가 되고 뭐 준비하는 기간은 적어도 이제 한 달 이상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